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12.3 계엄 선포를 진두지휘했던 것으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는 국회의 폐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했던 것으로 절대 내란이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변호인단이 대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이같이 주장하고 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지금 모든 수사기관과 언론들이 내란을 기정사실화하고 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지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이 터져나오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이 국정마비까지도 불사하는 독단적인 정국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폭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계엄 선포 및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지금까지 다른 여론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신 입장문을 밝혔는데, 우선 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해서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폐악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묘사하는데 적합한 표현 같기는 해보입니다. 이재명의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윤 대통령 임기 내내 방탄국회를 열었고 또 22차례에 걸쳐서 탄핵안을 발의했는가 하면 급기야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서 국정을 마비시켰죠. 그래서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정치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세운 사유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고 또 검찰의 압수수색도 거부했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 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상태에서 선관위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선관위를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소송이나 수사로 선거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중차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이고 대통령은 그 방법으로 계엄 선포라는 극약 처방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실제 해킹 공격의 무방비에 가까웠고 선거인 명부 조작 또한 보안 수준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용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실무를 수사, 조사, 검증한 예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시한 계엄 사유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압력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들을 정리해서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반국가 세력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압력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또 전국 불안을 선동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심지어 민노총 같은 노동단체는 물론이고 지난 4월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도 종북 세력이 진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숙주 역할을 자처하면서 내란을 획책했던 국가전복 세력인 통합진보당의 후손인 진보당이 비례대표 2석, 또 지역구 1석 등 3석이나 차지해서 지금 원내정당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번 탄핵 사태 발발 이전부터 지도부의 간첩이 압력했던 민노총과 손을 잡아왔죠. 그랬던가 하면 지난 주말 트랙터를 몰고 무장봉기를 외친 과격한 종북 세력인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농이라고 하죠. 전농의 남태령 시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출동해서 경찰과 협상해서 트랙터들을 서울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진입의 길을 터주기까지 했습니다. 탄핵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종북 세력과는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사태 이후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종북 세력과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몰아내고 민주당이 내세우려는 정부는 과연 어떤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전 장관은 또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또 그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서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거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핵 그리고 또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입법까지 추진해왔다는 것은 역시 팩트입니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이 탄핵과 예산을 제멋대로 주물럭거리면서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중대한 내란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정도로 비상사태였는지 여부에 대한 모든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100번 양보해서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전체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존중해야만 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대표가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수사검사를 탄핵시켜버리고 또 예산안 의견거리 있다고 일부 예산안에 대해 아예 전액 삭감해버리는 것은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또 이 같은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비상조치를 행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이 김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기가 흔들리고 헌법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계엄 선포가 아니라 전 단계에서 위헌 정당 심판 청구 등으로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계엄이 국회의 반헌법적인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전면적이고 실효적인 계엄을 이루고자 하였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면서 당초의 계엄 선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만을 행하고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나 이런 부분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또 계엄군 투입 작전의 3가지 기본 원칙도 밝혔습니다. 첫째, 돌발 상황이나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부 중심의 최소한 인원으로 병력을 구성했고, 둘째로 사상자가 없도록 무력 사용 자제에 만전을 기했고, 셋째로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은 애초부터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또 포고령과 담화문 등 계엄 관련 문건의 작성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검토를 하고 일부 수정을 했을 뿐이고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이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과 관련해서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는 통행금지와 통행제한 부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계엄이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닌 것인 만큼 국민 생활의 불편 그리고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서 이를 삭제토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김 전 장관의 기자회견은 김 전 장관 본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본인과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들에 대한 팩트 체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주장들이 널리 퍼져서 모든 국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 언론들은 그런 역할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들의 역할이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격려들 해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